여러분, 양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의상,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도시적인 세련미, 맞죠?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에서 완전히 다른 양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게 그 양미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흑투성이 얼굴에 누더기 옷을 입고 농촌 사투리까지 구사하는 양미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결말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토지는 내놓으면서도 끝까지 놓아주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오늘 영상에는 생만물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IQIYI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 생만물이 중국 현지에서 완결됐어요. 방송 3일 만에 시청률 2%를 돌파했고 전국 차트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죠. 웨이보 화제 읽기 수만 55억 9천만 건, 하루에 수십 개의 핫서치를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결말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예상과 달랐거든요. 주인공 양미가 연기한 링슈슈는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자신의 아버지 링학상이 왜 700여 무의 토지는 선뜻 내놓으면서도 은자라는 여인만은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는지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미를 보려고 이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정작 화제가 된 건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지만 66세 조연 배우 치펑이었다는 점입니다. 직접 몇 에피소드를 봤는데 정말 중국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과연 이 드라마에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슈슈는 죽을 때까지도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몰랐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보니 생만물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토지더라고요. 드라마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해요. 생만물, 즉 만물을 나타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땅이 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생명이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동양철학적 세계관이 깔려있어요. 특히 제7화 장면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소장농들이 산을 내려와서 지주댁 마님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씬이거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절벽 위를 걸어가는데 멀리서 보면 사람들의 머리와 나무 그림자, 눈 덮인 풍경이 하나로 어우러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그냥 큰 산의 풍경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향토 중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죠. 사람은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철학적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요즘 중국 드라마들이 대부분 달달한 로맨스나 판타지물들 뿐인데 생만물은 정말 묵직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깊이가 있는 작품을 보기가 정말 드물잖아요. 드라마 곳곳에 나오는 농촌 풍경들도 정말 아름다워요. CG 없이도 이렇게 장엄한 자연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정말 파격적인 스토리 전개예요. 이 드라마는 첫 화부터 관습을 깨트려요. 시작부터가 충격적이에요. 양미가 연기하는 슈슈가 결혼식 전날 밤에 산적들에게 납치당해요. 산적들이 요구하는 몸값은 5,000냥, 밤 12시까지 돈을 안 가져오면 채색시의 순결을 빼앗겠다고 협박까지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가족들의 반응이에요. 친아버지인 지주닝 노인은 딸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팔기를 거부해요. 재산이 딸보다 소중한 거죠. 반면 시댁의 맏며느리 페이저 씨는 다른 이유로 초조해합니다. 이미 더럽혀진 며느리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 슈슈를 구출하러 간 건 오직 한 사람, 바로 슈슈를 짝사랑하던 펑다자오예요. 하지만 구출 작전은 성공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돼요. 시댁에서는 슈슈가 깨끗한지 의심하고 친정에서는 이미 받은 혼례비를 돌려주기 싫어해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혀요. 슈슈 대신 동생 수수를 가마에 태워서 시집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혼이라는 관습인데 실제로 중국 농촌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여성을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봉건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 조혼 장면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페이저 씨가 수수를 달래면서 가마에 태우는데 걱정 마, 금방 끝날 거야 라고 하면서도 눈빛은 차갑기 그지였거든요. 마치 어린 양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늑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모든 계획을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닉 노인도, 페이저 씨도, 심지어 수수의 어머니까지도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죠.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비극이에요. 실제로 수수가 가마에 들어가는 장면은 정말 처절해요. 겨우 15살인 이 아이가 언니 대신 시집가야 한다는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끌려가거든요. 이때 수수를 연기한 배우의 연기도 정말 뛰어났어요. 그런데 드라마 결말에서 더 큰 충격들이 연달아 터져요. 첫 번째 충격은 봉미미의 정체였어요. 처음에는 봉대각의 형으로서 항일투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드라마 최대의 악역이었어요. 항일투사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일본에 협력하는 한간이었던 거죠. 한간이라는 건 중국어로 일본에 협력한 배신자, 우리로 치면 친일파를 뜻하는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행동이에요. 수수와 봉대각이 일본군 보급창고를 불태운 후 봉미미는 일본군과 함께 나타나서 같은 마을 사람들을 잔혹하게 탄압해요. 심지어 링학상의 동생 링학서를 죽이고 링학상을 발로 차면서 협박해요. 누가 보급창고를 불태웠는지 말하라고 협박하면서 말이에요. 봉미미가 일본군과 함께 나타나는 장면은 정말 소름 끼쳐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각이 형이 돌아왔다며 반가워해요. 하지만 곧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죠. 일본도를 차고 있고 일본군 복당까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충격적인 건 봉미미가 자신의 동생 봉대각까지 배신한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다행히 링커진과 조직원들이 나타나서 일본군들을 몰아내지만 봉미미는 도망가 버려요. 두 번째 충격은 페이저 씨의 마지막 선택이에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계산했던 이 여인이 마지막에는 소소와 곽구요를 독살하고 자신도 자살해요. 자신이 세운 질서가 무너지자 모든 걸 함께 무너뜨리는 선택을 한 거죠. 페이저 씨가 독을 타는 장면이 정말 무서워요. 평생 가문을 위해 살아온 이 여인이 마지막에는 가문과 함께 죽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질서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링학상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평생 토지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던 이 남자가 죽기 전에 700여 무의 토지 중 대부분을 혁명 조직에 헌납해요. 딸을 구하기 위해 토지 팔기를 거부했던 그 남자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무거운 스토리를 떠받치는 건 역시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력이에요. 특히 66세의 치펑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중국에서는 국가 1급 배우예요. 1980년 산동성 화극단을 졸업한 후 40여년간 수십 개의 여성 캐릭터를 연기해온 진짜 연기파 배우죠. 리핑과 동창이기도 하고 펑원지, 천카이거, 관우 등 유명 감독들과도 많이 작업했어요. 치펑이 연기하는 대각의 어머니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따뜻한 캐릭터예요. 가난하지만 선량하고 며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농촌 여성이죠. 밥을 먹는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 손으로는 옥수수 빵을 잡고 양손으로 그릇을 꼭 안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음식을 한 돌도 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웃을 때도 살짝 고개만 들어서 입꼬리만 조금 올려요.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고 얼굴은 오래 농사를 지어서 검게 그을렸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고귀한 며느리 슈슈가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를 때예요. 치펑의 표정 변화가 정말 압권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상대방을 바라보다가 입꼬리 서서히 귀까지 올라가요. 놀란 나머지 손동작까지 공중에 멈춰버리죠. 이 한 장면에서 40년 가난 속에서 살아온 농촌 여성의 한과 기쁨이 동시에 드러나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여성이 마침내 어머니라는 존재로 인정받는 순간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또 다른 명장면은 남편이 며느리를 혼낼 때 용감하게 며느리를 보호하는 신이에요. 평소에는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요. 급하게 달려가서 며느리 앞을 가로막는데 그때 표정이 정말 생동감 넘쳐요. 콧구멍이 벌름거리고 이빨이 삐뚤삐뚤하게 드러나면서 입을 크게 벌려요. 며느리를 돌볼 때는 목을 쭉 빼고 목의 핏줄까지 드러날 정도로 긴장하면서도 눈빛은 온통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해요. 정말 마음까지 다 꺼내주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배우지만 정말 대단한 실력파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바로 진짜 연기예요. 치펑의 젊은 시절의 사진입니다. 니다홍이 연기하는 닝학상은 정말 복합적인 캐릭터예요. 구두쇠 지주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의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인물까지. 이 모든 모순적인 면을 니다홍이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생각해보세요. 딸이 산적에게 납치당했을 때는 5천냥을 아까워서 구하지 않았던 남자가 죽기 직전에는 수백 배 가치의 토지를 선뜻 내놓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닝학상의 논리가 보여요. 토지를 헌납한 건 아들 링커진과 손자 천지를 위해서였어요. 이들이 혁명조직에 가입해서 항일투쟁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의 앞길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인 건 그가 죽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에요. 냄새만으로도 땅의 비료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토지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땅을 돌아보면서 각 가족에게 토지를 분배해요. 수수에게는 15모, 은자와 링커위에게도 15모, 링커진과 그의 아들에게는 30모씩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헌납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은자라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닝학상은 토지는 헌납했지만 은자는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혼도 해주지 않고 화리도 허락하지 않았죠. 심지어 은자가 사랑하는 티에토우와도 재결합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정말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닝학상과 은자의 첫날 밤 이야기인데 닝학상은 은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은자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해요. 자신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놓아주든지. 하지만 닝학상은 둘 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자를 강제로 범했어요. 이게 바로 닝학상의 가장 악랄한 복수였던 거예요. 은자의 첫 경험이 티에토우였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은자를 평생 소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닝학상은 죽을 때까지 은자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토지는 대의를 위해 헌납할 수 있었지만 은자만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드라마의 진짜 메시지는 결말에서 드러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해피엔딩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씁쓸한 결말이에요. 닝학상이 토지를 헌납한 건 진정한 각성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은자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은 건 죽는 순간까지도 소유욕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슈슈는 죽을 때까지 이 진실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은자가 왜 평생 고통받아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죠. 이게 바로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봉건 사회의 어둠은 혁명이 와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에 대한 소유욕과 지배욕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악습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마지막 장면에서 은자가 티에토우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생만물은 정말 볼만한 드라마예요. 양미의 연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작품의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어요. 치펑, 니다홍, 신하이루 같은 베테랑 배우들의 명품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어요. 특히 중국 농촌의 현실적인 모습과 인간 군상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린 작품은 정말 드물거든요. 무엇보다 이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들이 정말 의미 있어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전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집단의 이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과 소유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풀어낸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가부장적 질서, 여성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 말이에요. IQIYI에서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봐보세요. 특히 중국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이 작품은 정말 추천해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변화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무거운 주제의 드라마도 가끔은 필요할까요? 아니면 역시 가볍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더 좋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더 많은 중국 엔터테인먼트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